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의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서평가. 과연 나도 서평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글도 서평이 될 수 있을까? 서평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 서평가 되는 법을 출간한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김성신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우리 카페인님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네, 오래 들으신 카페인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북카페 오셨죠. 제가 방송 원고를 네. 25년 동안 방송 원고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고은의 북카페 이렇게 이제 쳐봤더니 와, 이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첫 방송을 했던 게 2019년 8월 30일이었고 아, 제가 그 다음 해인 그 2020년 3월 27일 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방송을 하고 네. 제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오는 겁니다. 5년 만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북카페에 이제 진행자로 오게 됐을 때 그 첫 계절에 김성신 평론가가 또 고정 게스트로 금요일마다였던 네,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책을 들고 북카페 초대석으로 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김성신 평론가님 좀 각별한 것은 우리 카페인님들 북카페 클로징 멘트 있잖아요. 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요거를 정해주신 분이,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김성신 네. 평론가님이셨어요. 그때 윤고은 작가님이 방송 초보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저 이런 여기 거 왜 있죠? 막 이런 아니, 생각을. 네, 그랬을 처음 때. 방송하실 때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또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렸죠. 그럼 시그니처로 만드시라고. 맞아요. 계속 네, 클로징 멘트를 정해야 된다. 이게 반복적으로 네, 해야 된다 하시고서 제 이름에서 약간 착안해서 고운 하루를 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걸로 네, 해서 알려주셔서 전 그때 고운 하루가 대체 어떤 하루일까도 잘 모르는 채로 일단 중얼중얼거리면서 이걸 내가 한번 할 때마다 예,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예. 할 때마다 내가 50원씩 적립해서 드려야지. 내가 한번 계산해보면 한 9만 얼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10만 원 넘어가면 네, 마음을 사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인님들 아무튼 이렇게 각별한 김성신 평론가님이 새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그 5년 전에 숙성방송으로 그 코너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녹음 방송으로. 그래서 그때도 기억나거든요. 음, 생방하고 싶다. 음, 윤고은 작가님 놀려먹고 싶은데 생방하고 싶다. 이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네. 드디어 소원 풀었습니다. 네, 본인. 생방으로 네, 보라로 네, 이렇게 지금 카페인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들고 오신 책이 서평가 되는 법이에요. 네, 서평가 되는 법. 출간 처음 제안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쓸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예, 사실 이제 뭐 출판 평론가 네. 내지는 이제 서평가 이런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이제 올해로 딱 25년, 저 딱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내가 서평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초기 이야기부터 쓸까? 아니면 음, 뭐 내가 서평가의 길을 권유했던 그런 분들의 활약상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쓸까? 또 아니면 뭐 현대 사회에서 서평가의 존재 이유는 뭐고 또 음,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쓸까? 심지어는 뭐 역사상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그런 서평가들을 다 모아서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어, 다 들었거든요. 흥미롭게 느껴지는 얘기들인데, 쓸 그렇죠. 게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막상 책을 보면 되게 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어떤 서평가라는 존재를 다시 좀 제가 쭉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 이제 서평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저는 음,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서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쵸.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음, 점점 더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음, 함께 할 수 있는 네. 서평가가 되고자 한다라면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처음 문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와. 면들을 쓰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형식으로 음.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내가 서평가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무슨 서평가가 되는 국가 공인 무슨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음, 누구보다도 그
말하면 잘 해내는 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뭐 서평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거나 뭐 이런 아.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어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자꾸 '서평가라는 자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어떤 사회에 대한 의무 어떤 의무 내지는 네. 공공성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음. 정리해 놓게 되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어떻게 규정하려면.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어떤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좀 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 네. 진창숙 님도 지금 음. "저도 인스타에 서평 기록을 남기는 사람인데요. 음. 어떻게 책을 소개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어요. 오늘 초대석 귀 쫑긋하며 열혈 청취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 서평을 쓰고 서평가로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록을 하면서도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음.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강조하신 것이 공공성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도 살짝 소개를 했는데요. 네. 서평가가 가져야 할 어떤 기본 자질 같은 것들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어떤 내가 서평가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 뭐 20 몇 년, 30년 가까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막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라고 어 하지 않기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얼마나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지 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인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서평가가 될 수 있지만 어 그 뭐냐 하면 내가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네.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예. 그 부분을 누가 가지고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경우는 없죠. 그냥 책을 음. 읽음과 동시에 네. 그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네.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제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음. 내가 쓴 책에 대해서 쓴 글을 누군가가 타인들이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서평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본인이 어 원했든 원하지 않든. 네. 그래서 누구나 서평가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음. 정도의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우리가 퍼블리싱, 출판을 퍼블리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책을 만드는 행위. 근데 네. 그것의 그 어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음.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음. 공공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되게 독특한 어떤 물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되는 말하자면 가게에서 서점이라고 하죠. 음.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 만드는 사람이 서로 그걸 교환하고 있는 유통시키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네. 근데 딱 절반의 의미고 나머지는 또 절반의 의미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짜 묘해요. 예. 그쵸. 그래서 그걸 용인하잖아요. 남의 상품인데 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그걸 무상으로 어 다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 혜택을 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 나와서도 막 수백억이 개발비가 들어간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그 상표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쵸. 우리가 책 제목은 마음껏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자도 마음껏 얘기하고. 맞아요. 이게 그냥 상품이면 방송에서 불가능해야 되는 건데 음. 이거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바로 그러한 일종의 공공재를 공공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것을 권하는 행위고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 가급적이면 고급의 정보, 그 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이제 이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이 음.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네. 책을 어디서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정보도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서평가의 역할이 더 도드라진다고 하시는 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정보가 과거에는 없었죠. 부족했죠, 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인류가 지금까지 온 기간들 중에서 지금처럼 정보가 넘쳤던 적은 뭐 최근 음. 최근 몇십 년간 너무 넘치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은 늘 정보가 부족한 이런 이제 세계의 인류는 살았었는데 네. 굉장히 크게 달라진 거죠. 음.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터넷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보가 무화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이게 가짜 정보인지 뭐 진짜 정보인지 이걸 네. 구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큐레이터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큐레이터, 뭐 미술관 이렇게 생각하지만 큐레이터는 정보를 선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신의 어떤 일종의 신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음. 자기 분야에서 특별한 정보들을 걸러주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유튜버라고도 부르고 인플루언서라고도 부르고 음.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다 큐레이터, 정보를 선별해주는, 지식을 그쵸. 선별해주는 서평가도 그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책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 책 서평가 되는 법에다가 통계에 적어주신 거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출판 네. 강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좀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출판 내지는 한국의 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거 뭐 명백한 수치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출간되는 책이 7만 5천 종, 뭐 어떨 때는 8만 종이 넘기도 했었어요. 1년에. 예. 1년 동안 새로 네. 나오는 책들만.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1년에 내는 책의 권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뭐 1등은 미국,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렇게 음. 되는데 그 인구수를 따지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한글로 쓰여진 책을 출간을 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을 다 합쳐도 5천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다 이제 7만 5천 종의 책이 나오게 되니까 어, 대단한 예. 환경이에요, 그 정말. 개별적인 출판사들은 경영이 어려우실 수밖에 음. 없어요. 파일을 잘게 쪼개니까. 네. 그런데 그건 출판사의 경영이 음. 어려운 거고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출판 산업을 사실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 되죠. 독자 굉장히 축복받은 네.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살짝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김성신 평론가 모시고 서평가 되는 법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음악 네. 선곡도 해오셨는데 네. 고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노래를 그냥 뭐 가볼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인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글 읽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가사가 좋은 예. 아, 그래서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시에 네. 그 곡을 붙여서 부른 양희은 씨의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곡을 신청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유유에서 나온 책입니다. 서평가 되는 법을 출간한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혜진 님이 큐레이터의 시대 그렇네요. 서평가는 큐레이터네요. 공공성, 공공재, 사회적 합의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하셨습니다. 물론 그쵸. 책을 한 권의 책을 독자에게 전달하기까지도 거기도 또 이제 홍보 고민이 있고 마케팅 고민이 있고 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책은 일반 물건과 좀 다른 무언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공공재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책임성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성이 있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책임성을 누가 검증하거나 당신이 제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가이드나 이런 거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자의식이죠. 자의식. 양심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하네요.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서평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 책 보니까 이 김성신 평론가님을 저는 이제 북카페 방송에서 네. 혹은 이제 지면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 드러난 이런 부분들까지는 나중에는 조금 알긴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평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는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네. 놀라울 정도로 약간 네. 그 연예기획사 프로듀서 약간 JYP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시 잘 보셨는데요. 네. 날카롭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실 저도 이번에 책 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분들을 다 서평가로 만들었나? 저도 사실 좀 놀라기는 했는데. 책을 엮고 보니까 나도 놀랐다.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직업적으로는 조금 독특한 게 저는 출판사 직원으로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출판 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방송 여기저기서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세월이 한 25년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출판인의 정체성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출판사 편집실에서 일할 때보다 방송국 가고 그쪽의 분들을 더 많이 만났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어떤 좋은 장점들 또 네. 그분들이 한 사회의 어떤 가장 선두에서 뭔가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지식인 사회 그리고 특히 이 출판 쪽 그리고 음. 이제 책의 저자들 네. 이러한 분들 그리고 또 서평가들 이런 분들이 저는 좀 이렇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같이 그러니까 음. 서로가 서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네.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방송국 들락거리다가 배운 거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어요. 네. 지금은 이 출판평론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사실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이름도 약간 얼떨결에 붙이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앞에 그 라디오 PD님 계시잖아요. 네. 그 PD님이 저 직업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라디오에 출연해서 책을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매주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호칭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 이름 같은 걸 대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음. 잠깐 생각하시더니 출판평론가를 하시면은 어때요?라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나? 라고 깊이 생각 안 하고요. 한 네. 10초 정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낯선데 하고서 이제 바로 적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제가 출판평론가로 소개가 되면서 그 이제 2000년부터 네. 그러면서 제가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 이름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뒤늦게 했죠. 그렇죠. 네. 출판평론가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방송에서 만난 경우도 있고 오래된 친구인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책이라고 좋은 표현보다 좋은 어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면서 아니, 똑같은 멘트로 지금 두 분의 서평가를 전문 서평가로 만드셨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주변에 막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어떻게 좀 딱 보면 저 사람은 서평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나요? 네. 이제는 옵니다. 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무섭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분들, 저는 어떤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글솜씨가 막 엄청 수려하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네. 태도, 그러니까 책에 대한 태도, 또 지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존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좋아하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자기만 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분들. 이거 꼭 한번 먹어봐 이런 것처럼 소문내고 싶어하는 거. 그건 이제 좀 기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오지라퍼들 저는 네. 좋아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오지라퍼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네. 그러니까 막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나를 지킬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고립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네. 서로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사실 시대적인 명제잖아요. 그 서평가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식산업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각광받는 거고 사실 이번 책 저 내놓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서평에 관한 책이잖아요. 제가 네. 쓴 책이 그 제 책을 다시 서평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래서 SNS 같은 곳에다가 계속 제 책을 서평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막 수십 분이 생겨서 와. 제가 뭐 이렇게 뭐 위력으로 아니죠. 이렇게 한 것도 자연스럽게 아닌데 하고 싶어서 네. 소문 내고 싶어서인 거죠. 예. 이 책에 보면 그렇게 해서 권유받고 이제 네. 서평가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등장하신 분이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서평가예요. 네. 네. 같이 방송하다가 네. 이제 매주 얼굴을 보는데 패널로 계시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식에 대한 것, 네. 또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코미디언으로서도 되게 뛰어난 분이지만 저 재능을 출판계 쪽으로 좀 연결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모르고 있었던데 혼자 계획을 세우신 네. 거예요, 욕심을.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 그 다음 주에 꼭
그 책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점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책을 저한테 권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오는 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드물죠. 그렇게 아, 반응 주시는 분들. 예. 왜냐하면 좀 어려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언급해도 될까? 뭐 이런 이제 그 자의식들을 그쵸.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뭐 거침없이 내가 느낀 바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혹했죠. 네. 코미디를 왜 꼭 TV에서만 해야 합니까? 음, 책의 세상에서 그리고 책으로 사람을 웃겨도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미디언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서 위대한 코미디언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쵸. 유혹 잘하죠. 그렇게 어, 유혹을 했더니 10초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를 탁 이렇게 제 눈을 쳐다보더니 어. 선생님께서 방금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막 정말 활발하게 그러니까 제 목보다 제가 책을 소개해서 세상에 알리는 음. 것보다 아마 성능으로 따지면 10배 이상의 예,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서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와, 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를 알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재미난 형식의 좀 재미난 내용의 글을 이제 두 분이 쓰게 됐는데 네. 이 남정미 서평가와 함께한 그 원고를 네. 첫 원고를 이제 딱 신문사에 보내기 전에 네. 2시간 동안 원고 다 써놓고 클릭할까 말까 보내니까 되게 망설이셨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출판평론가가 돼서 한참 그 활동하던 네. 그때는 출판평론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책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또 누구 못지않게 깊이 분석하는지를 네. 증명해야 되는 어.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남정미 평론가하고 준비했던 게 뭐냐면 둘이서 카톡으로 예, 그러니까 이 문자로 네. 책에 대해서 그냥 농담하고 수다 떨자. 그리고 그 음. 수다를 그대로 신문에다가 옮기자. 네. 예, 그래서 제목도 북톡카톡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첫 원고를 신문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갑자기 예, 이거 갑자기 다 들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원고가 이제 넘어가면 난 되돌아오지 못한다. 어.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망설여져서 정말 1시간 동안을 예, 원고 작성해 놓은 원고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예,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눌렀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어떤 기로가 확 바뀌는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좀 예, 그 기존의 출판 평론가와 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된 예.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네. 앞서 나가는 방식의 서평을 네. 권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빨리 앞서 나가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게 또 흥미로웠습니다. 질문도 들어오고 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우리 질문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이님들 서평가에 대한 질문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연 주신 카페이님들 추첨해서 서평가 되는 법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로 그려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지금 EBS 마이크 앞에 다시 오니까 이게 네. 사실 예, 윤고은 작가님하고 다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또 아이, 이루어져서 네. 마이크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마이크를 네. 그리시겠다고요. 네, 그림은 좋습니다. 예, 그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더럽게 못 그립니다. 더럽게 못 그린 마이크가 오늘 네, 에디션인데요. 그 더럽다고 하는 것도 네. 뭔가 더 러브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곡 듣고 갈게요. 어떤 곡으로 골라오셨나요? 예, 이게 그 금지된 사랑에 관한 그 소설집이 있습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라는 책을 읽다가 이게 뭐 장강명 작가, 차문희 엔솔로지, 작가, 그쵸? 이분들이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지된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이한이 네. 부른 네, 그 곡을 골랐습니다. 네, 이안의 물고기 자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서평가 되는 법을 출간한 김성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6876 쓰시는 카페이님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서 점심 먹으러 못 가네요. 이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 이 사진 찍었거든요. 박제하셨어요. 예, 그래서 네. 예, 제 SNS에 올릴 겁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점심을 지금 약간 미룰 정도의 이런 네. 마음, 이런 마음도 서평가될 자질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최고의 자질이죠. 예. 예, 사연으로 이렇게 만난 분들도 좀 서평가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책에 보니까 네. 독자로 오셨다가
서평가로 권유받은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북토크에. 아내한테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그 김윤정 서평가 요즘에 네. 정말 그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한 3개만 뽑으라 그러면 그중에 하나 들어가겠다. 김윤정 선생을 서평가 되라고 권유한 거. 예, 그럴 와.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박균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북토크 하는데 오셨어요. 그 네. 방청객 그러니까 관객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그래서 무대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런 예. 분들은. 그래서 거기 그 눈빛에 반해서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끝나고 그 북토크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혹시 그냥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툭 그러기가 던졌는데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분이 같이 가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돼서 SNS에서 계속 접촉을 하다가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7년쯤 흘러서 그 제가 박균호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다가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든지 끼시라 그래갖고 7년 만에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죠. 북토크 이후 7년 만에 만난 건데 네. 셋이 뭉친 그래서 것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글 배우고 근데 이분이 7년 전에도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글을 자신은 이제 그 경력이 아기 놓고 뭐 결혼하고 하면서 네. 경력이 단절됐는데 이 글을 배우고 있다 그랬는데 7년 후에 만났는데도 또 글을 배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 도 닦는 일도 아니고 소림사도 아니고 네. 글을 배웠으면 어딘가 뭐 세상을 향해서 쓰시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지문을 만들어 볼 테니 서평을 쓰세요. 왜냐하면 서평은 아무도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이 글을 쓰느냐고 자격을 묻지 않아요.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라는 게 네. 그냥 바로 그냥 그 자체로서 그쵸. 형식이 입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그냥 서평을 쓰시는데 아. 워낙 책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출판계에서 그분 서평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북토크에 온 독자분께도 서평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지금 사연 보고도 이분 서평가 되실 것 같은데 하고 느끼고 계시는 이 좋은 오지랖인 거죠. 좋은 감각, 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희님 질문 있어요. 서평가와 문학평론가 같은 건가요? 요즘 책을 읽고 내가 모르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가는 평론이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 뭐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 어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평론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문학평론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죠.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수백 년의 네. 그 전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출판평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꼭 문학만이 아니라 이렇게 책의 형태로 된 모든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평론할 수 있는 평론의 네. 대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범주를 조금 더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금 문학평론가 분들은 이제 문학 이론에 근거를 해서 조금 더 학술적이고 깊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네. 하신다라면 저희는 뭐 아직 이렇게 뭐 정립시켜 놓은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한테 그 책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가끔 문학 평론합니다. 제가 그 책 내시면 소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도 네. 김성신 평론가가 또 방송에서 또 이렇게 네. 또 소개하시기도 하고 네. 그럴 때 딱 듣다 보면 와 이게 진짜 역할이구나. 이게 독자와 또 작가 사이를 네. 새로운 방식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윤고은 좀 작가님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문학 평론가가 더 좋으세요? 출판 평론가가? 그 골라야 되나요? 제가 뭐 저 밸런스 게임인가요 지금? 오늘은 출판 평론가가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김성신 평론가가 좋습니다. 네. 자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서평가를 또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자의 생각과 의도를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 파악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평을 쓸 때. 꼭 굳이 정답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의 견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맞았다 틀렸다보다는 사실은 다른 것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그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 되죠. 오늘 네. 아침에도 저 했거든요. 오. 오늘 딱 그 김윤정 선생이 서평을 쓰셨는데 네. 저는 그 책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라고 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뭐 서로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근데 저는 그 김인정 서평가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서평이 저는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볼 수 음.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새롭게 발견했는데 음. 제 견해와 다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서평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마음은 좀 편하게, 그리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또 누군가는 또 그쵸. 보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정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당신은 뭐 그 정도 수준밖에 해석을 못해? 뭐 이런 네. 이따위 태도가 문제인 거지. 아. 서로 태도만 정중하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뭐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네, 그렇죠. 좋은 서평가의 요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인의 네, 의견을 존중하는 거. 네. 8572 카페이님. 서평가로서 작가 김성신님의 열린 마음이 참 멋지네요. 기본 자세가 좋아하는 마음, 또 그 마음들이 모여서 연대를 이루어간다는 시대적 명제. 이런 것들 참 지금 밑줄 긋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출판인들이 이 연대를 참 잘 해왔어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산업의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인들은 사실 평생 같은 회사에 근무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막 네. 아주 친밀해서 서로 갖고 있는 출판에 대한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서로 주고 이런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편집자들끼리도 네. 회사 상관없이 네. 그쵸 오가는 그 동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음. 또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늘 그렇게 연대하는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서평가의 세계, 출판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진장수님 다들 서평가가 됩시다. 충동 서평에 지금 어떤 욕구를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아영님, 저는 블로그로 제가 본 영화 책을 꾸준히 올리는데 서평을 하려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저 감상문으로 그칩니다. 감상과 서평의 차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 식대로 아무 얘기나 던지고 끝나네요.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뭔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뭐 처음부터 다 갖춰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 글이 감상문에 그치네. 그러니까 내 감상에 그치면 감상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공유해서 세상에다가 던져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어쩜 보편적 가치로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보고 뭔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생각으로 이어질 네. 수 있는 뭐 이런 지점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아주 멋있는 어떤 틀이 있어서 네. 거기에 맞추고 그 요건에 맞춰야지만 서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속 농담만 하다가 맨 끝에 딱 한 줄이 정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공론화될 만한 그런 이슈를 던졌다. 이러면 그냥 그거는 그렇죠. 그 자체로 서평이잖아요. 그게 길든 짧든 뭐 앞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건 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면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일까? 요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글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감상문의 수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 서평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몇 자 이상, 몇 자 이내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정말 짧은 서평에 대한 것도 좀 시도를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숏폼 컨텐츠 시대에 대응하는 서평이라는 의미에서 숏평이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더니 언론사에서 네.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재미나게 느껴져요. 그 숏평, 근데 이제 숏평 하나만 가지고서는 약간 지면이 아까워서 이제 저희 젊은 20대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20대 평론가들이 같이 이제 지금 한 15분 정도가 한 주에 한 4-5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조를 짜서 한 4개 조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거죠. 네. 근데 한 약간 왜 책 뒷표지에 들어가는 추천사 정도의 길이, 네. 한 500자에서 뭐 그런 정도의 길이로 해서 4사람이 한 지면에 같이 뭐 이렇게 올리는. 이것도 신선한 시도잖아요. 이런 형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럼 출판사들도 되게 좋아하죠. 그렇게 딱 요즘에는 딱 그렇게 예쁘게 또 사진을 잘라서 글을 글대로 막 긴 거보다도 네. 이렇게 잘라서 사진 기반의 SNS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참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영상도 너무 긴 건 또 안 본다더라 하면서 숏폼이 유행한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책은 밀려나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숏평으로 간다 이런 느낌의 어떤 굉장히 저돌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이 자세?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을 가장 응축해서 한번 뽑아보자라는 그렇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쓰는 젊은 비평가들이 다 20대 비평가들이 주축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그렇게 500자 정도로 줄여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 그게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응축해서 자신의 내면에 갖다 집어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네. 비평 연대라고도 이름을 또 붙이셨더라고요. 네. 네. 이런 움직임도 어, 참 지금 하신 일이 너무 많죠. 지금 돌아보니까. 20대 들이 향유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문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 웹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문화 비평의 어떤 영역 속에서는 제대로 비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기성의 어떤 비평 언어로는. 그건 오히려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20대들이 비평적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막 석박사 다 하고 한 40대 돼야지만 비평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20대들에게 비평가의 자격을 부여하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면 그분들이 이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들,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들을 비평할 것이고, 그러면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분들에게 있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그렇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건전한 하나의 어떤 문화 생태계, 문화 예술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평가가 그 역할을 저는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냥 문화가 있기만 하면 그냥 유행처럼 생겼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평가들이 나오면 뭐가 더 우수한 컨텐츠다, 뭐가 더 우수한 예술 작품이다, 이 작가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해주는 거니까 예, 하나의 어떤 일종의 그 문화가 생태계가 돼줘야 지속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하승현님,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 괜히 마음이 쿵합니다. 지금 네. 마음이 여기서 쿵하셨으니까 이분도 왠지 어, 서평가 네. 이 엄두가, 도전하실. 이 마음이 쿵이 사실은 엄두인 거죠. 아, 사실 엄두가 반이거든요. 네. 예, 내가 나를 이제 서평가로 규정할 거야, 나는 그 책임을 기꺼이 지고 갈 거야, 사실 그게 결심이 되기 때문에 쿵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몇 정미연 분. 씨는 쇼평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막상 해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제자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말하자면 꼬시죠. 어, 짧아서 쉬워 이러는데 항상 막상 해보니까 이게 긴 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그럴 것 걸리고 어려워요.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짧은 분량 안에서 또 나의 개성도 드러내야 되니까. 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까지 하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네. Love Me Like This라고 엠믹스. 오, 엠믹스 멤버 중에 한 분, 그 지우라는 분이 네. 저희 처조카의 시조카입니다. 이거 무슨 관계예요? 어렵죠? 처조카의 시조카. 네, 이 지우 씨가 외숙모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게 저를 이모부라고 부릅니다. 아. 네,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덕질을 좀 해볼까. 친인척의 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요. 네, 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초대석에서 서평가 되는 법을 쓰신 김성신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엄두가 반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승영님, 이제 아까 사연 주신 네. 정미연님과도 다른 카페님이신데요. 그 엄두 앞에서 늘 서성이고 있는데 콕 짚어주시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카페인님들이 이렇게 지금 딱 나를 부르는 것인가? 나를 유혹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두가 반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두를 내기 시작하면 네. 내가 원래 되고자 했던 거에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 그럼 쉽잖아요. 이미 반 이루고 시작하는 거니까. 네, 내가 맞아요. 정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뭐 이제 그러면 또 앞이 캄캄한데 맞아요. 시작을 하기 힘든데. 네. 정말 이 책 안에 주옥 같은 서평가들의 발굴 이야기가 흥미로운데 그 중에서 또 김미옥 서평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옥 서평가님은 팬덤. 예, 제가 발굴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김미옥이라는 현상, 한 서평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흥미진진한 현상, 그리고 네.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기는 집중을 했죠.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서평가 자체에게 팬덤이 생겨서 예. 그 정말 저는 부러워서, 근데 이제 제가 부러우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 뭘 하죠? 제가 부러운 분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친해집니다. 어,
어, 예, 그래서 가까이 좋은데요? 가까이 네, 갑니다. 가까이 네. 가셨던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김미혁 서평가님 만나서 하시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음, 갖고 그 만들어내시는 현상들이 정말 중요한 현상들이니까 네.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해져서 예, 너무 예, 든든한 그 김미옥 지지네요. 선생님 책을 내시면 제가 이제 음, 그 사회 보러 가고요. 제 책 네. 나왔을 때 며칠 전에 또 사회 보러 와주셨고, 네. 와, 그 어떤 연대감, 그 우정,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마음도 훈훈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김미옥 서평가는 김성신 평론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과 인간을 잇는 영혼의 전달자. 참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근데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네. 고개 끄덕이게 되는 음.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서평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네. 서평 우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면 그냥 책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음,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히틀러, 아, 스탈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막 시대의 악당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굉장한 독서가들이었어요. 오, 어느 정도였나 하면 야전에 전쟁터에 자기 개인 서가를 갖고 갈 정도로 책에 네. 대한 애정이 넘쳤어요. 음, 의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악당들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 보통 그러니까요. 책 안 읽으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책 읽어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음,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고 철학이 잘못된 곳에 책은 실질적으로 위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생각도 음,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독서가 그 자체로 엄청난 위력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선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해치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진짜 어떻게 음, 선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선악이 갈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악을 위력적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음, 것이 바로 독서인데 그래서 서평이라는 것은 함부로 뭐 예를 들자면 나쁜 책이 권해지거나 이게 아, 파생되게 막 넓게 퍼지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서평이라는 것은 책이 담고 있는 지성, 책은 음, 지성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성찰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고 그래서 생각의 균형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서평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어라고 나 혼자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 나는 이 책을 읽었어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둘 다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어, 맞춰지죠. 뭔가 그건 당신 이동이 생각 되죠. 틀린 것 같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많은 네.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도 서평을 한번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얘기 많이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미래, 서평의 미래,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책이 어렵다, 뭐 출판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책이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문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 사회에서 출판도 없어지지 않고 책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음,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하자면 신문을 아무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문사들이 문을 닫을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문명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없어지겠냐고요. 예. 어, 그리고 MP3가 등장했을 때 음반사들은 거의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네. 그런데 대중음악이 없어졌느냐? 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한 변혁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과 출판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네. 그 방향 그 요구를 그 시대적 요구를 이제 어떻게 이제 달라진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어. 숙제만 남아 있는 거지. 예, 이걸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책의 세상이 다시 크게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책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6876 쓰시는 카페이님, 9825 쓰시는 카페이님, 권혜진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네, 오늘 작별 인사 길게 못하네요. 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오셔서 좋으셨죠? 반가우셨죠? 네,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오늘 또 50원 추가드리겠네요. 제가 이 멘트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